이게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집 얘기인데 나보다 더 화장품이 많다고. 그때쯤 되면 아빠가 한 번 잡아줘야지. 근데 맞자. 사춘기 훈육이 되게 어려운 게 어떤 집의 케이스가 성공했다고 우리 집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가 사는 세계와 부모가 사는 세계는 다릅니다.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내가 어려서 했던 경험담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저희 아들은 방에서 쉰내가 나. 방에다가 뭐 숨겨놨냐. 방에만 틀어박히려고 하는 이런 사춘기 아들, 딸, 이거 어떻게 해결해? 사실 사춘기의 남녀 차이가 있기도 하는데 꼭 남자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격의 차이. 아이들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을 해야지 그 사춘기에 대한 정확한 부모로서의 대응이 가능한데 아들의 경우에는 약간 더 내성적이고 에너지를 안으로 채워 넣어야 하고 본인의 공간이 확실해야 하는 아이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격과 기질을 좀 무시한 채 나와라, 나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라, 발표해라, 뭐 해라 라고 많은 것들을 강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상할 수 있고 더 친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성향과 성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반면 자꾸 나가려고 하는 여자아이는 감정적이고 친구들이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아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과 싸우게 되면 부모님은 어떻게 반성하고 집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속상한 마음을 풀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마음을 또 위로를 받고 집에 와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남녀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성향 차이이고 그 성향을 파악해서 부모님이 항상 민감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이 화장하는 것도 그냥 둬야 되나요? 근데 남자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에 스타일 좋은 남자아이들은 남성용 화장품은 물론 몸짱하겠다고 헬스 끊어달라고 합니다. 세팅하는데 여자아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보기에 안 좋고 혹시 위험한 친구와 어울리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동기에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인간은 사춘기에 들어서야지 비로소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는 행동은 자연스러운데 화장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부모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봐야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화장을 하는 결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화장이 아이한테는 교우관계에서는 소속감, 자신감과 같은 복잡한 심리적인 요인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흔한 경우로는 본인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화장을 하면 불량한 아이와 어울릴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화장에 집착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화장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면 서로 다투시지 마시고 자녀의 화장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화장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것은 상담 경험에 비춰볼 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화장을 하지 않을 뿐 몰래 화장하려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몰래 화장품 사기 위해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유 있는 화장은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피부가 상하지 않게 좋은 화장품 함께 쇼핑하고 이것을 공감대로 함께 이야기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아이가 화장하는 것을 훈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훈육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와이프가 저는 아들을 위주로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사춘기 지도를 할 때 조금씩 달라요. 일단은 사춘기가 가족의 문제로 발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동시에 훈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야단을 2번 맞아야 하고 누구한테 장단을 맞추어서 맞춰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훈육에 대한 주도권은 한 명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아버지들은 현실은 냉혹한데 강하게 길러야 한다. 예의 있게 길러야 한다. 이런 것에 가장 중요 포인트를 주셔서 공부 다 때려쳐라 이렇게 할 거면 하면서 급발진하시고 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 이때 손상된 관계가 생기게 되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질 확률이 어머니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한테 항상 야단 맞고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쳐왔고 엄마의 화 다음에 위로를 받고 이런 것들의 면역성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 어려서 항상 친절했고 놀아주고 너무 잘해주었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면서 급발진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부부가 어느 한 분에게 양육의 주도권을 주시고 한 분은 피할 그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라고 봐주고 맞춰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 훈육을 할 때 사춘기라고 모든 것을 봐주고 넘어가는 게 답은 아닙니다. 불손한 태도와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훈육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아이가 이미 기분이 굉장히 나빠 있고 나도 기분이 나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서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 때는 이성보다는 감정의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성적인 생각과 말을 부모님도 하실 수 없고 아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본질과 다르게 주고받다가 굉장히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의 기분 상태, 나의 기분 상태를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경고를 하셔야 돼요. 너 지금 그리고 그 말과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지금 엄마한테 그 말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엄마한테 너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 있다. 내 마음을 얘기해야 돼요. 자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자가 들어가면 벌써 비난이 돼서 얘는 거기서 공격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입장으로, 나의 이야기로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따가 저녁에 이 얘기 한번 하자라고 경고를 일단 날려요.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도 사실은 훈육이 들어가고 그때부터도 긴장을 하게 돼요. 그때 아버지가 나서 주시면 더 좋은 집도 있죠. 그리고 아이들 훈육할 때 아이 방으로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를 약간 침범이라고 생각해요. 화가 나신다고 막 문을 벌컥 막 열고 들어가셔가지고 막 쏘아붙이거나 하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나가라고 밀어요. 이게 몸이 밀리면 아빠나 엄마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나게 돼요. 이거는 폭력 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게 폭력이 아니라 나가라고 그냥 민 거래요. 근데 본인도 본인이 이렇게 힘이 세지는 걸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화가 났을 때는 공동의 공간에서 훈육하셔야 돼요. 정말 사이가 나빠지고 뭔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스타벅스나 어디 그냥 외부에 가서 얘기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얘기하게 되면 자기의 이렇게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조절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부모도 아이도 조절이 된 상태에서 말이 들어가야지 먹히는 거지 그냥 조절이 안 돼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 굉장히
관계가 많이 상하게 돼요. 그리고 희소식이 있다면 사실은 사춘기가 피크가 있기 때문에 피크 넘어서면 많이 좋아져요. 그때 참아줬던 거를 아이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아이들도 잊지 않거든요. 중학교에서 사춘기 한참인 애들을 보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미 굉장히 젊잖아요. 그리고 부모 걱정도 많이 하고요. 본인이 정신 차려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사춘기 때 공부에 유실이 생기면 공부를 자기가 그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해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연계가 돼서 연결성이 있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사춘기 때 그 학습을 유실해 버리면 내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좌절의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우울해하기도 해요. 또 그때 아이들이 어떤 얘기도 하느냐면 내 친구는 싸워가면서도 엄마가 학원 가라 그러고 공부를 시켰다. 근데 왜 나는 그때 안 잡아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요즘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우시는 건 알겠지만 사춘기에 가장 중요한 공부로 치면은 국영수인데 그중에서 최고 중요한 거는 수학, 두 번째 국어. 이 두 가지는 싸워가면서도 부모가 좀 지켜야 되는 거고, 마지노선은 통금 시간 그리고 공부. 이 두 가지는 좀 지켜주시는 게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어긋나거나 아니면은 또 다시 공부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죠.